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윈도우 윈32 API를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먼저 예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 똑같은데 보면 이제 이렇게 속도가 제어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어제 속도를 제어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구현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제 델타 타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간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도 아예 넘어가지 않고 딱 벽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벽에 어떻게 가로막히는지부터, 벽을 어떻게 세팅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렉트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리고 get client r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윈도우 창의 크기 중에서 클라이언트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클라이언트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구해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핸들러를 넣어주고 생성한 렉트 구조체 포인터를 넣어주면은 이 포인터에 이제 현재 생성한 어, 윈도우 창의 크기가 담겨서 이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환은 하지 않죠. 그냥 여기다 값을 넣어주는 거죠. 원본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윈도우에 이런 식으로 00, 800, 600이라는 제가 세팅한 값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윈도우 창이 지금은 이제 디버그 모드라서 끌어올 수가 없는데, 이 윈도우 창이 이제 내가 딱 00, 800, 600 사이즈로 800-600 800/600 사이즈로 생성을 하고 싶다고 해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 툴바나 여러 테두리까지 합해서 사이즈가 이제 조금 더 오바돼서 이제 되게 되는데, 오바돼 생성이 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영역만큼은 딱 800, 6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get client rect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 윈도우에 이제 값이 세팅이 됐으므로 이 아래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냥 D키를 눌렀을 때 이제 이 8016 진수로 800 32,768이라는 값을 엔드 비트 곱을 해주는 이유는 이 함수의 반환 값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이전에는 눌린 적 없지만 현재 눌린 상태일 때 이 0x80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반환 값 자체가 쇼트로 돼 있는데 이 8000이라는 값, 즉 32,768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일 때? 이전에는 눌린 적 없지만 현재 눌렸을 때. 그래서 반환을 할 때 이제 이걸 논리곱을 해주면은 이 16자리에서 최상단 비트만 1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지, 32,000이니까 최상단 비트가 1이 됩니다. 예. 최상단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데, 즉 16번째 비트 16번째 비트가 이제 1이 되는데, 이걸 이제 논리 곱을 하면은 반환하는 값 역시 1이므로 11 돼서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값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세 개의 값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걸 논리 곱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 값이 뭐랄까 전부 다 이제 0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전에도 눌린 적이 있고 현재도 눌리고 있는 상태는 800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게 되는데, 8001 놀리고 8000을 하게 되면은 88이 8과 8이 이제 11이 돼서 그대로 1로 내려오고 나머진 다 0으로 돼서 최종적으로는 상태값이 이 800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어차피 상태값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환값에서 상태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조건에다가
걸어주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값에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ight, left가 스피드로 돼 있는데 원래는 1이었는데 스피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간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윈도우가 아까 여기서 받아온 이제 실제 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right 값이면은 800이 들어 있습니다. right 값이면 800이 들어 있고 right가 800보다 크다면은 즉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 현재 플레이어의 right 값이 사각형의 right 값이 오른쪽 윈도우의 오른쪽보다 현재 윈도우의 오른쪽 값보다 크다면은 윈도우의 right를 이쪽 플레이어의 right에 대입을 해서 위치 값을 맞춰주고 left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00이므로 플레이어의 right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서 700의 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right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더라도 항상 오른쪽 벽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춰선 상태로 이 렉탱글을 계속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속 그려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거지 이게 이동한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이동한 좌표에다가 계속해서 그려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한 장면, 즉 멈춰 있는 한 장면을 프레임이라 그러고 뭐 60fps, 120fps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건 초당 120 프레임이라 그러면은 초당 120번을 그려내면서 캐릭터가 이동하는 모습을 120번을 그려내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새로 그려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A키가 눌렸을 때는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윈도우의 레프트는 0이죠. 0보다 더 작다. 즉 레프트 벽을 넘어서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게 늘리는 순간에 이걸 하는 순간에 검사를 해서 여기서 레프트를 채워주고 그럼 레프트가 0이 되겠죠. 라이트는 레프트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00 더해주면은 라이트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이즈를 더해주고요. 이것도 이제 상수가 아니라 뭐 서로 이제 뭐랄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크기를 마이너스 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수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확장성에 낫지 않나, 나중에 유지보수에 더 낫지 않나. 만약에 사각형의 크기가 바뀌어버리면은 플러스 100 한 거는 10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더 작아질 수 있거나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값을 빼서 현재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점 00니까 레프트 탑이 제로고 라이트 바텀이 100, 100, 200, 200이거든요. 그러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200이잖아. 그러면은 라이트 마이너스 플레이 점 레프트 이렇게 하면은 right 마이너스 하는데 이제 이쪽 right 마이너스 left 값은 항상 100이겠죠. 뭐 100이든 뭐 몇이든 이렇게 되므로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뭉개지네요. 희한하게 되네. 제 생각대로가 아니네요. right 마이너스 아마 G 플레이어가 플롯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일단은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 위로 갈 때도 이렇게 윈도우 값을 이용해서 위에 값에다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탑에는 플러스 100 바텀은
스탑 플러스 100을 해줘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값이 줄어들죠. 왜냐면은 0 by 0이 좌측 구석이기 때문에 탑으로 올라갈 때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바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값이 바텀이기 때문에 탑이 0일 때 바텀은 10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탑 플러스 100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S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탑 마이너스 100, 바텀 마이너스 100을 탑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텀이 최대값일 때는 이 최대값이죠. 800, 600이니까 바텀이 600일 때는 플레이어 같은 탑 같은 경우에는 바텀 마이너스 100을 해가지고 500의 값을 가지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락탱글을 마지막에 항상 그려줌으로써 프레임 한 번에 저희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각형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냄으로써 이게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매번 사각형의 좌표를 잡아주고 사각형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각형을 계속해서 돌면서 런 함수가 실행되면 사각형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러닝이 301번째 줄. 여기가 지금 이 값이 이제 플롯으로 제가 바꿔놔서, 플롯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그 타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플롯으로 바꿔놔서 지금 얘가 이제 플롯 값을 다 떼고 이제 인트로 자동 형변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렉트 자체도 이제 롱인데 여기다가 플롯으로 바꿔 넣는 게 맞냐, 지금 내가 바꿔주긴 하는데 이게 너가 의도한 게 맞냐, 그게 맞다면은 형변환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경고 있으면 다 지워주긴 하는데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작성한 코드가 이 코드하고 이 코드, 그리고 아까 런 쪽에 이제 시간 걸리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델타 타임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개념도 설명을 드렸는데, 델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속도를 구해서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1프레임 간격, 1프레임 1프레임 이렇게 쌓여갈 때마다 순간적인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초에 1000프레임이라 그러면은 1000분의 1초기 때문에 프레임 하나당 1000분의 1초씩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밀리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프레임 하나당 1밀리초씩 걸려서 이렇게 프레임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초당 1000프레임이 1000번 이제 화면이 그려지는 게 초당 1000프레임인데, 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초당 몇 번 작업을 하는지 성능 카운트라고 말하는데, 쿼리 퍼포먼스 프리퀀시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퍼포먼스 성능, 그러니까 연산 성능인 것 같아요. 연산 성능이 얼마나 되냐 해서 이게 1000억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아니다, 1000만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이 1000만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while문 돌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위에 이제 이런 초기화들을 다 거치고 이닛 인스턴스까지 초기화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실행을 하고 이 초기 값이 퍼포먼스 프리퀀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카운터에 이제 이전 프레임 최초 프레임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g 타임이라는 전역 변수에는 이전 프레임까지 걸린 시간인데 최초 프레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현재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전 프레임이 계속 생겨나면서 현재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이 되고 현재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쌓여가면서 항상 현재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상태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 마이너스 이전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 자체를 여기 이 겟 퍼포먼스 프리퀀시 값으로 나눠주면은 그 값이 이제 델타 타임이 되게 됩니다. 그 값이 델타 타임이 되게 되는데 이 공식을 이제 이 run 델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을 델타 타임이라고 하고 현재 구하는 것은 이 run 델타가 한 번 호출될 때마다 1프레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델타가 한 번 호출될 때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 항상 렉탱글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while문에 반복적으로 이벤트가 없을 때는 핑 메시지에서 계속 펄스 값을 반환을 하고 else로 들어오게 되면은 run 델타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돌 때마다 1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1프레임이 생성이 될 때마다 시간을 구해서 델타 타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델타 타임을 구하는 거는 아까 타임의 쿼드 파트죠. 타임은 이제 지역 변수입니다. 즉 현재 이제 프레임의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현재 프레임의 시간을 구하는 거고 현재 프레임의 시간과 이전 최초 1회는 아까 그 while문 밖에서 구했던 이 g타임 값이겠죠. g타임을 빼줍니다. 그럼 얘가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얘가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값을 뭐야 이거 왜 괄호가 두 개가 쳐져 있지? 이 둘 마이너스 한 값을 이 고정적인 1000만이라는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면은 그 시간이 이제 델타 타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 타임 즉 이전 프레임 값을 기억하는 이전 프레임 값을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는 타임 현재 프레임으로 넣어줌으로써 현재 프레임은 곧 이전 프레임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라는 플롯 변수에다가 300 곱하기 델타 타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피드 값은 델타 타임이 이제 한 번 프레임이 돌 때마다 이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게 쿼드 파트 값이기 때문에 이게 1000만입니다. 이게 1000만이고 여기도 카운터에 나오는 값은 보시면은 티타임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1400억, 1459억, 6390만, 2017이라는 값인데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런 델타로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델타 타임 계산이 되게 됩니다. 델타 타임 계산 아까 여기 나온 타임 값 있죠. 타임 값이 1400억이고 여기서는 1400억인데 여기는 2017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9019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플롯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델타 타임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델타 타임이 16점 몇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임 값은 9619 타임 값은 여기다 전역 변수인 g 타임에다가 넣어줌으로써 현재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 된다는 걸 암시를 하고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얘가 되고 그리고 초당 속도가 300일 때 초당 속도는 즉 1프레임이 돌 때 1초가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1초가 절대 안 걸리는데 이게 이제 1초가 걸릴 때마다 이 델타 타임이 현재 16점인데 스피드 값이 4000이 되네요. 그쵸? 뭐 이게 16 곱하기 300 했으니까 그러면 스피드가 4000이란 소리인데 렉탱글 한번 그리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프레임 한 번일 때마다 만약에 내가 D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 스피드 값이 계속 라이트에 더해지면서
이 플레이어의 상태값을 바꾸거든요. 이 플레이어의 상태값을 바꾼 상태값이 이제 이 렉탱글을 그릴 때 이제 정수로 표현이 되는 건데, 보면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이게 이제 4000씩 이동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800, 600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4000씩 이동한다면 한 번 눌렀을 때 그냥 쭉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초당 이 정도 속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값이랑 매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델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즉 프레임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정확히는 여기가 현재 프레임이겠죠. 현재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뺀 결과값에서 초당 연산 횟수 약 1000만을 나눠주면은 이제 이 델타 타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델타 타임을 이제 만약에 얘를 5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아까보다 훨씬 빨라진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정리해서 다음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